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다시 이 토니 로빈스 지음 홍석윤 옮김 2장 결단 거인을 깨우는 길. 사람은 살려고 태어나는 것이지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시절 영화 스타워즈가 빅히트를 기록하며 특이한 모습의 우주 종족 요다가 대유행했고, 일본의 비디오 게임 시리즈 팩맨과 브룩실즈가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청바지 켈빈의 열풍이 불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이란에서는 아야툴라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으면서 미국 동포들을 인질로 잡았다. 폴란드에서는 그단스크 조선소의 전기 기술자였던 레흐 바웬사라는 사람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벌였다. 그는 공산당 지배에 맞서기로 결심하고 동료들을 이끌고 파업을 벌였으며, 공산당이 직장을 폐쇄하자 공장 담벼락 위로 올라갔다. 그 이후로 세계 여러 곳에서 공산주의의 벽이 무너진 것은 역사가 보여준 그대로다. 비틀즈의 존 레논이 살해되었다는 뉴스를 기억하는가? 또 세인트 헬렌스 산이 폭발하면서 주변 150평방마일을 초토화시켰던 일을 기억하는가? 약체로 알려진 미국 하키팀이 소련을 이기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때를 기억하는가? 그때가 불과 10년 남짓 지난 1980년대의 일이었다. 이 책을 쓰던 시점인 1990년대 초반 기준의 설명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가? 그때 당신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때 누가 당신의 친구였는가? 그때 당신의 꿈과 희망은 무엇이었는가?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앞으로 10년 혹은 15년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오늘 당신은 10년 전에 당신이 원했던 자리에 와 있는가? 10년이란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다음 10년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약속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부터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된다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10년 뒤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0년 뒤에 나는 과연 어디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삶을 살며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당신 인생의 다음 10년을 설계할 때는 시간이 지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잡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10년의 초반에 진입했다. 1980년 초에 나는 불과 19살의 앳된 청년이었다. 당시 나는 외로움과 좌절에 빠져 있었다. 모아놓은 돈은 물론 나를 도와줄 성공 코치도 없었고, 성공한 친구나 멘토도 없었고, 더구나 명확한 목표도 없었다. 나는 그저 빈둥거리던 뚱보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하나의 힘을 발견했고, 그 힘을 사용해 내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일단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 그 힘을 사용했더니 채 1년도 안 돼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내 자신감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도구와 같아서 나는 그 도구를 사용해 자신 있게 행동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나는 그 도구를 사용하면서 육체적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체중을 무려 38파운드, 17kg이나 줄였으니까 말이다.
결국 내가 꿈꾸던 여자를 만났고 그녀와 결혼해 내가 원하는 가정도 꾸리게 되었다. 또 이 힘을 사용해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며 살던 형편에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부엌이 따로 없어서 욕조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던 작은 아파트에서 지금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델마르 캐슬로 이사할 수 있었다. 이 하나의 차이로 인해 나는 완전히 외롭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했던 존재에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물론 나는 아직도 그 힘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첫 책, 무한 능력에서 나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직접 행동을 취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똑같은 상황에서라도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고? 어떤 행동이든 일단 실행되면 원인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되고 계속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결과가 일어나서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궁극적인 목적지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요컨대 우리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일관된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다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앞서서 지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그 행동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행동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행동의 아버지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다. 물론 답은 내가 지금까지 줄곧 암시한 바대로 바로 결단의 힘이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즉 당신을 설레게 했던 일이나 힘들게 만들었던 일이나 모두 당신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바로 그 결단의 순간이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지금 내리는 결단은 당신의 오늘 감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10년 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도 결정할 것이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라. 그때 남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당신의 삶을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화시킨 순간이 있지는 않았는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이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직업에 관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 혹은 결혼이나 이혼에 관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결정에 도움이 될 책을 구입했다든지 세미나에 참석했을 수도 있고 그 결과 신념과 행동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혹은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 때문에 아이 갖는 것을 미루는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 혹은 집이나 사업에 투자하는 결정이었을 수도 있고 운동을 시작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작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 담배를 끊기로 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세계 여행을 하기로 한 결정일 수도 있다. 그 모든 결정이 당신을 당신 인생의 현 시점으로 이끈 것이다.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슬픔, 좌절, 부당함, 절망의 감정을 경험하지는 않았는가?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한계를 넘어섰는가? 아니면 그냥 포기했는가? 그런 결정들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환경을 만든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나는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삶을 둘러싼 환경 조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장점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유전적이나 환경적으로 우월하든지 특별한 가족이나 인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온갖 역경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삶의 새로운 결정을 내림으로써 조건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도 한다. 그들은 인간 정신에 무한한 힘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다.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는 본보기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간단하다.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신 환경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니 말이다. 내 경우에는 내 삶에 대한 결정을 한 후 단 하루 만에 삶 전체가 바뀌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단지 무엇을 갖고 싶다거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식의 소극적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무엇을 갖고 어떤 사람이 되는데 전념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다. 잠시 생각해 보자. 무언가에 단지 관심을 두는 것과 그 일에 전념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한다. 더 많은 돈을 벌면 정말 좋을 텐데 라거나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싶어 라거나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지? 라는 식이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말은 그 일에 전념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바람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에는 절대로 힘이 없다. 그런 말은 그 일을 시작할 믿음도 없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하는 나약한 기도일 뿐이다. 결정을 할 때는 어떤 결과에 대해 전념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려고 전념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당신 자신에 대해 용납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기준을 세우고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삶에서 용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당신의 행동과 태도 또는 삶의 질은 당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쉽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런 기준을 세우고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당신이 가는 길에 비가 내리거나 주식 시장이 폭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모든 일이 잘못되더라도 당신은 당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고 수준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결정에 전념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그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거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그들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라거나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거나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늙었거나 너무 어리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변명은 나약한 신념 체계에 불과하다. 그런 신념 체계는 당신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매우 해롭기까지 하다. 결단의 힘을 사용하면 어떤 핑계도 극복할 수 있으며 삶의 모든 부분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 결단의 힘은
당신의 관계, 직업 환경, 몸 컨디션, 수입, 감정 상태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심지어 행복할 것인지, 슬퍼할 것인지, 좌절할 것인지, 기뻐할 것인지, 환경의 노예가 될지 아니면 자유를 누릴지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결단은 개인, 가족, 공동체, 사회, 우리 세계의 변화의 원천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동유럽의 모든 것을 바꾼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지지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리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새로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고르바초프의 결단이 그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위한 길을 만든 것은 더 높은 기준에 대한 레흐 바웬사 같은 사람의 결단과 헌신이었다. 나는 자기 직업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 왜 출근했습니까? 그들은 대개 그래야 하니까요 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당신이 출근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당신이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 꼭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다.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일도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었다. 당신은 오늘이라도 다른 일, 새로운 일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학교로 돌아가 춤이나 노래를 배우거나 헬리콥터 조정을 배우거나 영감에 몰두하는 법을 배워 명상을 시작하거나 사교 댄스 학원이나 나사의 우주 캠프에 등록하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자녀들에게 책을 더 많이 읽어주거나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피지로 가서 섬 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만 하면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현재 맺고 있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장 그것을 바꾸기로 결정하라. 현재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장 바꿔라. 당신 자신에 대한 느낌이 싫다면 그것도 바꿔라. 더 높은 수준의 육체적 활력과 건강을 원한다면 그 역시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역사를 세운 힘 못지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당신이 결정이라는 거대한 힘을 일깨워서 무한한 힘과 눈부신 생명력, 기쁨에 찬 열정이 원래부터 당신 것이었음을 주장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다. 당신은 즉시 인생을 바꿀 새로운 결정을 지금 당장이라도 내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결정은 당신이 바꿔야 할 습관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이 터득해야 할 기술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소식을 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일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의 승진을 위해 누군가를 만나야 할 수도 있고 매일매일 가장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키워 나가기로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당연히 당신은 그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다. 더 많이 기뻐하고 더 재미있게 살며 더 많은 자신감을 갖고 더 많은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물론 가능하다. 이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당신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 성장과 행복을 원한다면 새롭고 긍정적이고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결단하라. 목숨을 걸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새롭고 조화로운 헌신적 결단을 내리는 순간 당신의 삶이 바뀔 것이다.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의 평화주의, 원칙주의자 변호사 한 명의 결단과 확신이 광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영국의 인도 지배를 종식시키겠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불굴의 결단은 강력한 화약고가 되어 일련의 사건들을 연달아 촉발시키며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균형을 영원히 바꿔버렸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보지 못했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었다. 그는 다른 어떤 선택지도 생각하지 않았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와 대치하면서 3차 대전의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케네디의 힘의 원천도 결단이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더 이상 멸시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좌절과 열망을 감동적으로 대변하면서 세계가 그를 주목했을 때도 그의 힘의 원천은 결단이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 혜성같이 세계 금융계의 정상에 올랐다가 몰락한 것도 그 이면에는 결단이 있었다. 전설적 야구 선수 피트 로즈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며 명예의 전당 후보에 세 차례나 올랐다가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것도 결단 때문이었다. 결단은 놀라운 기쁨과 기회의 원천이 되지만 반대로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결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을 붙이는 힘이 되기도 한다. 진정한 결단이야말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 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고무적인 것은 우리가 그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단이 가져오는 폭발적인 추진력은 학력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특별한 가족 배경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의 왕이든 평범한 노동자든 똑같이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 안에 잠자고 있으면서 당신이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을 순식간에 사용할 수 있다. 과연 오늘이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온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결단하는 날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오늘이 마침내 당신의 삶을 당신이 생각하는 수준과 일치시키도록 결단하는 날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선언하라. 이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 이것이 내가 하려는 일이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운명을 성취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나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1955년 어느 날 로사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버스에 올라탔다. 당시에는 버스에서 흑인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그녀의 조용한 행동은 논란의 불씨를 지폈고 다음 세대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었다. 결국 그녀의 결단은 인종, 신조,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으로 하여금 평등, 기회, 정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민권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로사 파크스가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녀는 과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을까? 자신이 이 사회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숭고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까? 물론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는 단지 더 높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겠다고 결단했고 그 결단이 그녀의 행동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한 여성의 결단이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시 당신이 나도 그런 결단을 내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서
라고 생각한다면 에드 로버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는 휠체어에 갇혀 살던 평범한 남자였지만 남들이 보기에 명백한 한계를 넘어서기로 결단하면서 비범한 사람이 되었다. 에드는 14살 때부터 목 아래가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 그는 비록 밤에는 인공허파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낮에는 엄청난 역경을 무릅쓰고 호흡기 사용법을 터득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소아마비와도 싸우면서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변화하기로 결단했다.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변화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신을 경멸하는 세상과 정면으로 싸웠다. 15년 동안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수많은 사회적 편견에 맞닥뜨리면서 그들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휠체어 진입로와 장애인 주차 공간 마련부터 장애인을 위한 가로 손잡이 설치의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위해 모든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첫 졸업생이 되었고, 마침내 캘리포니아주 재활국 국장 자리에 오르면서 장애인 역시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개척자가 되었다. 에드 로버츠야말로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보다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살아있는 증거다. 그의 모든 행동은 단 한 번의 강력하고 헌신적인 결단의 순간을 토대로 행해진 것이었다. 당신도 에드 로버츠처럼 그렇게 결단한다면 당신 인생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글쎄요, 나도 그런 결단을 내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삶을 마땅히 누려도 좋은 훌륭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처음부터 알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결단하는 것이다. 나는 무한 능력에서 궁극적인 성공 공식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 공식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다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2. 결정한 것을 실행에 옮기고 3. 효과가 있는 행동이 무엇이고 효과가 없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4.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까지 접근 방식을 계속 바꾼다. 결과를 만들어내기로 결단하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해내는 과정에서 배우며 접근 방식을 바꾼다면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진정으로 전념하는 순간 그 방법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시작과 창조의 모든 행동에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순간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것이라면 왜 많은 사람은 일단 해봐 라는 나이키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화롭고 헌신적인 결단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힘을 깨닫지 못한다.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결단이라는 단어를 너무 막연하게 마치 무슨 소원 목록을 말하는 것 같은 의미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결단을 내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진정한 결단은 나는 담배를 끊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끊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가능성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결단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를 의미하는 라틴어 루스데와 차단하다 to cut을 의미하는 라틴어 크레데레에서 유래했다. 진정한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그 외의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담배를 다시 피우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결단한다면 그게 전부다. 이제 끝난 것이다. 더 이상 흡연의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단의 힘을 이런 식으로 써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뜻을 정확히 알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몇 년 동안 완전한 금주를 지켜왔다 해도 한 잔만 마시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면 그동안의 금주가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진정한 결단을 내린 후에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실행하지 못했던 힘든 결단을 마침내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확하고 확실한 목표를 갖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명쾌함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 그 힘으로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내려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의 의사결정 근육이 무뎌졌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의사결정 근육은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그 근육을 운동시키는 것이다. 이 근육이 더 나은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결단을 많이 시켜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리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결단을 포함한 모든 결단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당신이 내린 모든 결단은 앞으로 더 나은 평가와 더 나은 결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개선하고 싶어하는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의사 결정도 더 자주 할수록 더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더 자주 결정을 내릴수록 당신의 삶을 더 잘 통제하게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도전도 새롭게 대처하며 당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단 하나의 사소한 정보라 할지라도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사용되기만 한다면 그 정보의 가치와 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보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결단이 우리 삶에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7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수많은 테이프를 듣고 수많은 세미나를 찾아다니는 것도 바로 이 한 가지 힘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다음 장, 아니 다음 페이지에서 그 힘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그 힘은 어쩌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처음 알게 되어 이제 막 사용해 보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반복은 기술의 어머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힘을 사용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면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문화에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많지만 심지어 유명인조차도 자기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꿈을 이루었으면서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마약에 손을 댄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책을 읽어 나아가면서 그 차이를 마스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고통은 일상의 관계에서 생긴다. 그것은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삶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하면서도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기 때문에 마침내 동맥이 막혀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명한 비즈니스 전문가 더블 에드워드 데밍 박사가 말하는 소위 심오한 지식을 추구해 왔다. 내게 있어 심오한 지식이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즉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차별화, 전략, 믿음, 기술, 도구를 일컫는다. 내 삶은 물론 이 책도 우리의 개인적 또는 직업적 삶을 개선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심오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는 이 심오한 지식을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그들이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운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그 방법을 찾고 있다. 당신이 결단하는 순간 당신의 운명이 결정된다. 토니 로빈스. 인생의 매 순간마다 내리는 세 가지 결단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세 가지 결단이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느끼는 감정, 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가 당신이 무엇으로 세상에 기여할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까지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결단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 세 가지 결단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삶의 경험을 조각해 나갈 수 있다.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세 가지 결단은 다음과 같다. 1.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결단. 2. 당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결단. 3.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단.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당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당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 당신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분명 어떤 맥락이나 상황에서 당신과는 다르게 이 세 가지 결단을 내리고 있음을 명심하라. 에드 로버츠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른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의 신체적 어려움은 그에게 도전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겠다고 결단했다. 그리고 실제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을 바꾸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나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우리 삶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보다 더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너무 많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결단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앞서 말한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은 더욱 그렇다. 결국 결단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른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삶을 강이라고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결정하지도 않은 채 인생의 강으로 뛰어든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급류, 현재 맞닥뜨린 사건, 두려움, 도전들에 휘말린다. 갈림길을 만나도 어디로 가고 싶은지 또는 어느 방향이 자신에게 옳은 길인지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저 물줄기를 따라 흘러갈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렇게 무의식적인 상태에 머물다가 어느 날 맹렬한 물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러고는 노가 없는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몇 미터 앞까지 다다른 것을 발견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큰 소리로 외친다. 오, 이럴 수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들은 폭포 아래로 추락하고 만다. 때로는 감정적인 추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신체적 추락일 수도 있다. 또 때로는 재정적인 추락일 수도 있다. 당신의 삶에서 현재 맞닥뜨린 도전이 무엇이든 간에 상류에서 더 나은 결단을 내렸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단 맹렬한 강물의 기세에 휘말리면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렵다. 미친 듯이 새로운 방향으로 노를 저어도 이미 때는 늦다. 그러니 미리 계획을 세우기로 결단하라. 당신이 정말 가고 싶은 코스를 결정하고 그 길을 가면서 계속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도를 그려야 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뇌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힘처럼 작용하며 좋든 나쁘든 매 순간 당신의 생각, 행동, 감정을 지휘한다. 그 힘은 주로 잠재의식에 의해 움직이며 당신이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조절한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스스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시스템은 지난 수년 동안 당신의 부모, 친구, 교사, TV, 광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 시스템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당신의 핵심 신념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규칙. 2. 당신의 삶의 가치관. 3. 당신의 삶의 기준. 4. 당신이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적인 질문들. 5. 당신이 매 순간 경험하는 감정적 상태. 이 5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거나 멈추게 하고 당신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거나 걱정하게 하고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거나 거부당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당신이 성공과 행복의 수준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은 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지 혹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하지 않는지를 결정한다. 핵심 신념이든 규칙이든 가치관이든 기준이든 질문이든 감정 상태든 이 5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바꾸기만 하면 당신 삶에서 강력하고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과식을 한다면 진짜 원인은 대부분 음식 자체, 결과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관이나 신념의 문제,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의사 결정을 터득하는 시스템을 발견하도록 단계별로 안내할 것이며 당신은 간단한 변화를 통해 더 이상 과거의 상황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지를 발견하는 매혹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당신은 이제 회사 동료, 배우자, 그 외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 결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매력적인 행동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런 의식적인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프로그램이 현재와 미래를 통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비록 폐기되는 잘못된 시도라도 또 다른 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 토머스 에디슨. 결정의 힘을 실제로 활용하는 데에는 마지막 장애가 있다. 바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물론 그로 인해 일을 망칠 수도 있다. 나 역시 살면서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교훈으로 삼기로 했다. 명심하라. 성공은 좋은 판단의 결과이고 좋은 판단은 경험의 결과이고 경험은 대개 잘못된 판단에서 얻는다. 겉으로 보기에 잘못되었거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경험들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파티를 열지만 실패했을 때는 심사숙고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새로운 변화를 비로소 추구하기 시작한다. 실패했을 때 우리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실수로부터 배우는데 전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할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이 될 사람을 찾는 것이다. 당신보다 먼저 험한 급류를 향해하고 당신이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지도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당신은 재정 부문에서, 인간관계에서, 건강, 직업 부문에서 또는 당신이 배우고 있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런 롤 모델이 될 사람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을 따른다면 수년 동안 힘든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고 폭포 밑에서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거센 강물을 혼자 건너려면 스스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를 여러 번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당신이 잘못 판단한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힘든 시기라고 생각했던 시간조차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험들로부터 배운 교훈이 미래에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자신이 남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쁜 실패한 결정을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렸기 때문이지요. 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당신이 말하는 이 특별한 기술을 완전히 익히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한다. 얼마나 걸리기를 원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이 새 기술을 익히는 연습을 한 달에 한 번 할 때 당신이 하루에 10번 연습한다면 남들의 10달치를 하루에 하는 것이니 학습 경험도 10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을 재능도 있고 운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듣는 사람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이라도 연설하기로 스스로에게 다짐했기 때문에 오늘날 뛰어난 대중연설가가 될 수 있었다. 우리 회사의 어떤 이들은 1년에 48건의 연설 일정을 잡지만 나는 단 2주에 그 정도의 일정을 소화한다. 그러니까 나는 한 달 만에 그 사람이 2년 동안 하는 경험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년이면 다른 사람이 10년은 좋게 걸릴 성장을 이룬다. 내 동료들이 나더러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말할 때마다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어떤 일을 마스터하는 데에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당신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다.
그렇다면 내 연설은 모두 훌륭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배웠고 계속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다. 나는 마침내 아무리 큰 강당이라도 일단 들어가서 연단에 서기만 하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든 관계없이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인생이라는 강을 건널 때 몇 개의 바위에 부딪히리라는 사실이다. 부정적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좌절에 빠졌을 때 그 실패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인생의 영원한 실패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원한 실패는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안 좋은 결과만 있을 뿐이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이 경험을 통해 기꺼이 배워라. 그러면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둘 중 하나다. 길을 찾거나 만들거나. 한니발. 장기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단 중 하나는 매 순간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분명한 진실은 1. 당신이 절대적으로 전념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결단하고 2. 그 일을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3.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고 어떤 방법이 효과가 없는지 깨닫고 4. 어떤 상황에서든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까지 접근 방식을 계속 바꾼다면 당신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이 네 단계를 밟으며 궁극적인 성공 공식을 따른 사람들이다. 내가 좋아하는 궁극적인 성공 이야기 중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따 회사를 설립한 혼다 소이치로의 사례다. 성공한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혼다 자동차도 결과를 창출하겠다는 결단과 열정적인 열망을 품고 출발한 회사다. 1938년 아직 학생 신분이던 혼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 피스톤 링을 개발하는 공장을 차렸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피스톤 링을 도요타 자동차에 팔고 싶었다. 팔꿈치까지 기름투성이가 되며 공장에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고 언젠가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공장을 꾸려가기 위해 아내의 귀금속까지 전당포에 잡혔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피스톤 링을 완성하고 도요타에게 제품을 제시했을 때 도요타는 그 제품이 회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남은 2년을 마치기로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교사들과 동료 학생들로부터 자신의 피스톤 링 설계가 엉터리였다는 조롱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목표에 계속 집중하기로 결단했다. 마침내 2년 후 도요타와 꿈에 그리던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접근 방법을 계속 바꿔나갔다. 결국 그의 열정과 믿음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전쟁 준비에 한창이어서 그에게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콘크리트를 공급해 주지 않았다. 그가 거기서 포기했을까? 물론 아니다. 아니면 정부의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지 주장하는 일에 매달렸을까? 그는 그 상황을 꿈이 사라졌다고 받아들였을까? 물론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도 그 경험을 활용하기로 결심하고 또 다른 전략을 개발했다. 그와 직원들은 콘크리트를 만드는 공정을 발명했고 마침내 콘크리트 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전쟁 때 공장이 두 차례 폭격을 받으면서 중요한 시설이 파괴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혼다는 즉시 직원들을 다시 결집시켜 미군 전투기들이 버린 휘발유통을 끌어모았다. 그는 이것을 트루먼 대통령이 준 선물이라고 불렀다. 당시 일본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자재들이었고 나중에는 그의 공장에 꼭 필요한 원자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혼다는 이 모든 고난을 딛고 살아남았으나 이번에는 지진이 그의 공장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는 결국 피스톤 사업을 도요타에 매각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혼다는 성공하겠다는 결단을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내린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고 훌륭한 전략이 있었으며 본격적으로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계속 바꾸어 나갔고 그가 스스로 약속한 결과를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인내하기로 결단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엄청난 휘발유 부족 사태를 겪었다. 혼다는 가족에게 먹일 음식을 사러 가는 데에도 휘발유가 없어 차를 운행하지 못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혼다는 자전거에 작은 모터를 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로부터 모터 자전거를 만들어 달라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머지않아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터가 없어서 모터 자전거를 만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모터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자본이 없었다.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듯이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일본 전역에 있는 1만 8천 곳의 자전거 가게 주인들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는 편지로 자신의 발명품이 사람들의 기동성을 향상시켜주면 일본 전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들을 설득했고 마침내 그들 중 5천 명에게서 필요한 자본을 모금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터 자전거는 너무 무겁고 커서 열성적인 자전거 광들에게만 팔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품을 더 다듬어 훨씬 가볍고 크기도 줄인 모터 자전거를 만들었고 슈퍼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모터 자전거가 크게 히트하면서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대성공을 거두었고 일본 왕이 주는 상까지 받았다. 그 후 유럽과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에게 이 모터 자전거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70년대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발전했다. 오늘날 혼다는 미국과 일본 양국에서 각각 1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가장 큰 자동차 제조 왕국의 하나가 되었고 미국에서 도요타 다음 가는 자동차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혼다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전념하겠다는 결단의 힘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도 꾸준히 행동을 포기하지 않은 혼다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빗나간 예측, 엄청나게 성공한 유명한 책들이 처음에는 냉혹한 비판을 받았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미국에서 동물 이야기를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네 프랑크의 안네 프랑크 일기. 그 소녀는 그 책을 단지 호기심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만한 특별한 인식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확실하게 유망한 아이디어를 쓰는데 그다지 성공한 것 같지는 않소. D.H. 로렌스의 차탈리 부인의 사랑. 이 책을 출판하지 않는 게 당신을 위해 좋을 거요. 어빙스톤의 빈센트 반 고흐 열정의 삶. 한 미술가에 관한 길고 지루한 소설. 혼다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길 때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지녀야 한다.
도중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거나 꿈을 포기하게 될 때 과식, 음주, 흡연에 빠지고 많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모두 단기적인 효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다. 성공과 실패는 하루아침에 결판 나는 일이 아니다. 실패는 우리가 하지 않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인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관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집중해야 할 것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반대로 성공은 우리가 실행한 작은 결정의 결과다. 우리는 더 높은 기준에 따르기로 결정했고, 세상에 기여하기로 결정했고, 환경이 우리를 통제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키우기로 결정했다. 이런 작은 결정들이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인생 경험을 만들어낸 것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단기적인 효과에 집중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국가적 문제도 대부분 우리가 내린 결단의 잠재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저축 대부 조합 위기, 무역 불균형 문제, 재정 적자, 교육 문제, 마약과 알코올 문제 등 오늘날 우리가 겪는 위기는 모두 단기적 사고의 결과다. 이런 것들이 커지면 국가적 차원의 나이아가라 증후군이 된다. 강에 급류에 휩쓸려 가며 언제 부딪힐지 모를 바위에만 신경 쓰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순간적인 만족에 사로잡혀 단기적 해결 체계만 급급하다가 장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 TV 광고, MTV 같은 것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순간적인 만족감을 얻는데 중독되었기 때문에 오래 생각하고 외우고 배워야 하는 학교 공부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이든 빨리 해결하려는 욕구,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푸딩, 전자레인지로 만든 초코 케이크 때문에 오늘날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비만 아동이 생겨났다. 기업에서도 이런 식의 단기적 처방은 치명적일 수 있다. 엑손 발데즈호 원유 유출 참사를 둘러싼 모든 논란은 작은 결정 하나만 제대로 했어도 피할 수 있었다. 엑손은 유조선이 충돌해도 기름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전 조치인 이중 선각만 장착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엑소는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눈앞의 이익만 생각해서 이중 선각을 장착하지 않았다. 결국 선박 충돌로 인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엑소는 알래스카와 주변 지역에 엄청난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1억 달러, 1조 6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했다. 단기적인 해결책보다 장기적인 결과에 전념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당신이 일생 동안 내릴 어떤 결단 못지않게 중요하다. 당신이 이 같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재정적, 사회적 고통뿐만 아니라 때로는 극도의 개인적인 고통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우리가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한 젊은이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빨리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하지만 그 꿈은 그의 생각대로 빨리 실현되지 않았다. 22세가 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을 후회하며 아무도 자신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다. 그는 술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지만 집도 없는 빈 털털이 신세를 면치 못해 빨래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나마 그를 지탱해 주었던 여자친구마저 곁을 떠나자 그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렇게 예쁜 여자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았다. 이제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고 결국 자살까지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행히도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자신의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살하는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로 결단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중에 그는 이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오, 다시는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살지는 않을 거야. 그는 이제 이렇게 선언한다. 이후 나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었지요. 그 이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한 약속을 되살리고 자신의 꿈을 장기적으로 쫓으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 그가 누구냐고?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피아노맨 빌리 조엘이다. 수백만 명의 열성 팬이 있고 슈퍼모델 크리스티 브링클리와 결혼한 이 남자가 자신의 음악적 소질에 대해 걱정하고 떠나간 여자친구만큼 아름다운 여성을 찾지 못할까봐 시리에 빠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도 장기적으로는 성공과 행복이 넘치는 경이적인 사례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빌리 조엘은 삶의 모든 순간을 통제하는 세 가지 결단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바로 우리를 제한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맞닥뜨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높였고 새로운 신념으로 그 기준을 따랐으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략들을 실행했다. 내가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발전시킨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신은 시기를 늦출 뿐 우리의 성취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종종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인내하며 계속 나아가면 장기적으로는 이룰 수 있다. 성공을 원한다면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한다. 이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비유는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계절의 변화와 같다는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계절은 없다. 모든 생명은 심고 수확하고 쉬고 다시 시작하는 순환을 거친다. 겨울은 무한하지 않다. 비록 오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봄이 오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에게 겨울은 동면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겨울은 봅슬레이와 스키의 계절이기도 하다. 시간이 가는 대로 계절을 그냥 흘려 보낼 수 있지만 기억할 만한 시간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결단의 힘, 활용하기. 이제 결단의 힘을 활용하는 6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자. 이 힘이 삶의 모든 순간 당신의 경험을 만들어 줄 것이다. 1. 결단의 진정한 힘을 기억하라. 결단은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당신이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순간 당신의 삶의 새로운 원인, 결과, 방향,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순간 말 그대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삶에서 심한 압박을 느끼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거나 나쁜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단지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게 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결단은 당신이 새로운 행동을 취했을 때 비로소 측정될 수 있다. 당신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결단하지 않은 것이다.
2.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가장 어려운 단계가 진정한 약속, 즉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대개는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 결단 자체보다 훨씬 더 쉽다. 그러므로 현명하고 가급적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길게 고민하지 마라. 연구에 따르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또 웬만해서는 한 번 내린 결단을 바꾸지 않는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결단을 내릴 때는 느리고 항상 경거망동하며 생각을 빨리 바꾼다. 그러니 일단 결단을 내려라. 결단도 그 자체로 일종의 행위이기 때문에 결단을 행동의 근거가 되는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정보를 근거로 행동이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보가 행동의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일단 결단을 하게 되면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해 중요한 규칙을 세웠다. 바로 결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결단의 현장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3. 자주 결단하라. 당신이 결단을 많이 내릴수록 더 능숙해진다. 우리 근육이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의사 결정 근육도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그동안 미뤄왔던 결단이 있다면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서 그 힘을 발휘해 보라. 그 힘이 앞으로 당신 삶에서 만들어낼 에너지와 흥분을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4. 결단을 통해 배워라.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그 일로부터 배울 것이 없는지 찾아보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일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 일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당신이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한다면 실패는 놀라운 선물이 될 수도 있다. 단지 지금 실패라는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단기적인 좌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좌절을 통해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교훈,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교훈을 배우기로 선택하라. 5. 결단에 전념하되 유연하게 접근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지 수단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때 그 당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서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갖지 않는다. 당신의 접근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성의 기술을 키워라. 6. 결단 내리는 일을 즐겨라. 결단을 내리는 순간 당신의 삶의 방향이 영원히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이 줄을 설 때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비행기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 당신 바로 다음에 통화하는 사람, 당신이 바로 다음에 보는 영화나 바로 다음에 보는 책이 그동안 굳게 닫혔던 수문을 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바로 당신이 그동안 기다리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제대로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말로 당신의 삶을 열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이런 것을 기대하는 태도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나는 아주 작은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내 삶을 강력하게 바꾸어 놓았다. 나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세미나를 하기로 했다. 그 결정으로 베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성은 이제 로빈스가 되었고 내 아내가 되었고 내 인생 최대의 선물이 되었다. 그 여행에서 나는 내 첫 번째 책 무한능력을 쓰기로 결정했는데 그 책은 현재 전 세계 11개의 언어로 출판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텍사스에서 세미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 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일주일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세미나를 주관한 프로모터가 세미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쳐 버렸다. 호소할 사람은 그와 함께 일하던 홍보 담당자 뿐이었지만 그녀 역시 월급을 받지 못한 처지였다. 나중에 그녀는 나의 출판 대리인이 되어 내 첫 책의 출판을 도왔다. 그래서 오늘 당신과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다. 한때 나는 동업자를 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동업자의 성품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었다. 그는 1년도 안 돼 25만 달러를 유용했고 내가 200회가 넘는 세미나를 뛰는 동안 회사를 75만 8천 달러의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내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배웠고 이후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당시 주변 전문가들조차 파산을 선고하라고 조언했지만 나는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고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를 이때 거둘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회사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으로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당신도 이 책에서 배우게 될 신경 연상 회로 조건화와 새 운명 창조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 쓸모없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다. 헬렌 켈러. 그렇다면 이 장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당신이 내리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살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을 바꾸는 기술을 배우기 전에 당신이 이 책이나 다른 책, 테이프, 세미나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읽고 들었어도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진정으로 실행하기로 약속한 결단만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심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결단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 당신이 그동안 미뤄왔던 것 한두 개 정도를 지금 결정해 보라. 하나는 좀 쉬운 것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어려운 것으로 하라.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에 명확한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을 시도하라. 마음을 다시 바꿔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당신 삶 전체를 바꿀 의지를 굳건히 할 근육을 키우게 될 것이다. 물론 당신과 나는 앞으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레흐 바벤사와 동유럽 사람들이 배웠던 것처럼 당신을 가로막는 벽을 통과하기로 결단한다면 벽을 넘을 수 있고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고 그 아래로 터널을 뚫을 수 있고 통과하는 문을 찾을 수 있다. 아무리 오래된 벽이라 하더라도 벽이 무너질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하기로 결심한 인간의 힘을 견뎌낼 벽은 이 세상에 없다. 인간의 정신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하지만 이기겠다는 의지, 성공하겠다는 의지,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는 의지는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결단하고 어떤 도전,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믿을 때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 당신의 삶이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결단에 의해 형성된다는 강한 믿음을 갖는 순간 당신의 삶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당신 스스로 당신 삶을 통제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